요즘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슈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화폐개혁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는 뉴스에 선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화폐개혁,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이전 영상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정의, 장점, 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액면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대의 1 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1000원이 1원이 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4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 단위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국의 화폐 단위는 너무 큽니다. 기본적으로 0이 3개나 붙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걸리적거립니다. 저만 느끼는 건가요? 5달러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6,000원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카페에서는 6,000원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6.0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미 암묵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필요합니다. 2018년 GDP 기준으로 한국은 제11위 경제대국입니다. 과연 세계 각국의 화폐에는 0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자국 화폐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0이 적게 붙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반대로 자국 화폐의 단위가 낮기 때문에 0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GDP 순위 1, 2위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GDP 순위에 있는 나라들의 화폐의 가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돈 1000원이 각국 화폐에 얼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돈 1000원을 GDP 순위 1위인 미국의 달러로 환전했을 때 0.88달러가 됩니다. 어라? 0이 오히려 앞에 붙어 있네요. 그것은 바로 달러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 돈 1000원을 GDP 순위 2위인 중국의 위안으로 환전해 보겠습니다. 5.91 위안이 됩니다. 여전히 0이 붙어 있지 않죠. 도대체 0은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국 돈 1000원을 GDP 순위 10위인 캐나다 달러로 환전했을 때 1.18달러가 됩니다. 역시 한국보다 화폐의 가치가 높죠? 그 다음 한국보다 GDP 순위가 한 단계 낮은 러시아의 루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돈 1000원을 러시아의 루블로 환전했을 때 56루블이 됩니다. 이제 0이 하나 붙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 돈의 가치는 높네요. 도대체 한국과 비슷한 돈의 가치를 지닌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찾았습니다. 바로 몽골입니다. 한국 돈 1000원을 몽골 투그릭으로 환전했을 때 2325 투그릭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몽골은 세계 GDP 순위 132로서 한국과 경제 규모는 꽤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비슷하죠. 꼭 0의 개수가 적어야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화폐에 0이 적고 후진국의 화폐에 0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화폐 단위에 0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의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자주 여행 다니는 베트남을 보면 한국 돈 1000원에 베트남 돈 2408동, 인도네시아를 보면 한국 돈 1000원에 12360 루피아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빈민 국가는 아니고 개발도상국입니다. 하지만 한국 돈에 비해 0이 하나 더 붙으니 뭔가 후진국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즉, 화폐 개혁으로 인해 국격 향상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하경제란 정부의 세금 및 규제를 피해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지 않는 돈이죠. 뇌물, 마약거래, 성매매 등이 이에 해당되고 심지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다들 돈은 최대한 많이 벌고 싶고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고 싶어 합니다. 안 내면 더 좋고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돈을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화폐 단위 자체가 변경되면 숨겨놓은 돈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이러한 돈이 조금씩 밖으로 나올 것이고 정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 다시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죠. 2015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의 규모는 8%라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규모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하여 150조의 돈을 양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겨지는 세수 증대 효과로 인하여 인프라 투자 및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번째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3저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현재 물가는 97, 98년 IMF 때보다 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80개월 이상 흑자를 유지해오던 경상수지 흑자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 집중되는 올해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GDP의 꾸준한 상승, 늘어나는 외환 보유고 등 아직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탄탄하지만 최근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 지난 3월 25일 한은 이주열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하였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지하 경제의 양성화와 더불어 일시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경기 부양을 시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화폐 개혁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체질은 개선되지 않은 채 물가와 실물 자산만 급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경기 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준금리이나 법인세이나 대출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신시장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 이후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저와 꾸준히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보다 양질의 영상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